강의에서는요, 음악 장르를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음악 치료학으로 음악을 주로 다루면서 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음악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그 음악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두 강의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그 6가지의 음악 장르들을 먼저 볼 거고요. 그 외에 다음 강의에서는 그 외에 아주 다양하게 많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음악 장르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즐겨 듣거나 또 활용하고 있는 음악 장르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익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먼저 퓨전 음악에 대한 거죠. 지금 저 흑인이 지금 저렇게 트럼본 같은 것들을 불면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토성 음악과 서구의 팝 음악이 융합된 새로운 장르의 음악, 퓨전이라는 게 이렇게 좀 합쳐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옛것과 새것, 동과 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성악과 일반 대중음악, 이렇게 다양한 두 세계의 영역이 양상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우리가 보통 퓨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퓨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 어떤 특정 대상의 두 영역들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음악적 장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토속 음률에서 서구의 펑크, 락이 함께 어우러진 장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음악적 장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플한 그런 선율과 또 화성과 또 박자와 리듬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교육된 서구의 음악들이 함께 어우러진 장르가 퓨전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융합을 뜻하는 퓨전이라는 말 그대로 지역과 관습의 배경을 달리하는 리듬끼리의 만남으로 국경 없는 음악의 세계로 대중음악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도 요즘 사회에서도 이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기술과 기술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영역과 또 다른 영역에 같이 합쳐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음악에서도 이런 퓨전 음악이 오래전부터 이 시대 속에 각 세대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퓨전의 시작은 재즈의 거장인 마일즈 데이비스의 비치스 블루를 시작점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혹시 마일즈 데이비스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재즈의 거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는 다른 장르가 교차한다는 뜻. 크로스오버라는 용어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만남은 전에도 있었지만 실험적인 요소가 강했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를 그리 곱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클래식한 음악들, 아리아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성악이라든가 이런 음악을 하나의 음악적 소양, 교양, 그리고 하이 레벨이라고 봤던 사람들은 이런 대중음악, 재즈라든가 어떻게 보면 길거리 음악이라고 했던 이런 싸구려 음악과의 연합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는 두 영역,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영역을 서로 교차하면서 새로운 음악적 장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대표적인 게 세계 톱 테너 플라시도 더밍고하고 팝 가수 존 덴버가 함께 부른 음악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게 되고요. 아주 엄청난 히트를 하면서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존 덴버는 아마
그 이후에 이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엄청난 음악적 영향력을 준 그런 가수들이 되었습니다. 보통 클래식 음악과 현대 음악의 장르들의 조합을 가리키나 종종 클래식 대신 민속 음악과 현대 음악과의 조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그룹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이런 태평소라든가 검은고, 가야금 이런 악기와 건반, 드럼, 베이스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음악을 만들기도 하죠. 국악과 어떤 현대 음악과의 이런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시대적 분위기와 이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이런 창조와 창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클래식 분야는 물론이고 재즈와 팝에서도 장르를 무시,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 도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퓨전 음악과 크로스오버 봤는데요. 퓨전과 크로스오버 이 둘은 언뜻 보면 정말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퓨전과 크로스오버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 크로스오버는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해도 각각의 장르는 원래의 영역과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플래시도 도밍고는 성악적 발성과 성악적 그 소리를 그대로 내면서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덴버는 그 팝의 발성과 팝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하면서 함께 결합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퓨전은 서로 다른 것에 융합하여 그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 다른 장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융합 이전의 정체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면 두 영역이 만들어졌는데 두 영역이 갖고 있었던 고유의 정체성은 전혀 관계없이 제3의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퓨전 음악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탄생한 장르의 새로운 정체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크로스오버는 짜장면과 짬뽕 둘 다 먹을 수 있게 그 짬짜면이 된다고 하면, 퓨전은 이것저것을 섞어서 새로운 맛을 창조해낸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어떤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짬짜면,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고유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단은 먹는 사람은 이 두 개의 맛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퓨전은 시금치, 또 고추장, 김치, 콩나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그 모든 반찬들을 집어넣어서 섞어가지고 비빔밥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요리로, 아니면 음식으로 식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특정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퓨전의 의미는 그렇게 다양성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팝페라는 어떤 장르인가? 크로스오버의 한 종류로 팝과 오페라의 합성어입니다. 팝 플러스 오페라에서 팝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실은 이 팝페라의 인구는 전체 음악 장르의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팝페라 가수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인해서 많은 대중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의 아리아를 성악 발성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팝의 편곡을 접목시킨 장르입니다. 팝과 오페라의 합성으로 흔히 유명한 오페라의 대중적인 팝 스타일을 가미해 부름으로써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이고요. 1980년대부터 시작된 크로스오버 음악의 한 줄기라고도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고유한 장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지금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음악가 임태경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음악들을 들었던 분들은 이 장르의 음악에 대한 쉬운 이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 음악이 있습니다. 영상 안에 사건과 상황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극대화하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좀 더 풍부한 감정이입을 하게 합니다. 영상에서 멜로디와 리듬이 어떻게 움직여 영상과 잘 어울리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드라마 음악을 잘 만들기 위해서 먼저 드라마 스토리부터 파악해 주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류에는 주제 음악, 사랑 테마, 엔딩 크레디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드라마의 주제 음악 있잖아요. 뭐 뿌리 깊은 나무, 뭐 아니면 성균관 스캔들 이런 데 보면은 팀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메인 음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남녀가 나오는 주인공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랑 테마, 러브 팀 해가지고 그 둘이 만날 때마다 여지없이 나오는, 어김없이 나오는 그 어떤 사랑의 그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음악들은 이런 사랑 테마가 될 수 있고, 엔딩 크레딧,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이 음악이 짠짠하고 출연되면서 그날의 드라마가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만들면서 거의 동시에 이 드라마 작가가 대본이 나오면 그 대본을 갖고 음악 감독에게 어떤 음악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드라마 작가가 이런 사랑 테마에 대한 작사까지도 주고 어떤 분위기로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독들은 그 중간중간에 음악 효과적인 음악이나 분위기를 전환시키거나 긴장감을 만들거나 아주 따뜻하게 만들거나 다양한 음악도 만들지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주제 음악, 또 사랑 팀 음악, 엔딩 크레디트 이런 음악들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 주제별로 특정 작곡자나 편곡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주제 음악, 드라마 전체 이미지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제 음악이 드라마 OST나 이런 영화 OST가 아주 대중적으로도 선풍적인 인기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주제 음악이 그만큼 드라마 전체의 흐름과 또 느낌과 또 이런 보는 시청자들과의 교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드라마의 타이틀 부분이나 오프닝 장면에 나오지만 주요 장면이나 극적인 장면 등 필요할 때 반복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한 드라마 그 하는 시간 동안에 다른 음악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 테마, 극중 인물 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겠죠. 남녀 주인공의 그 사랑, 애달픔, 헤어짐, 안타까움 이런 거에 맞추어져서 음악을 만들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 이성적 사랑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감정에 관한 장면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그 풋풋한 엄마의 그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그런 사랑의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왕과 신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또 친구와 우정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넘나드는 그런 의리 있는 모습을 음악이 표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주제 음악이 드라마 전체를 대변한다면 사랑 테마는 좀 더 정서적인 부분을 음악적으로 담당한다. 감정 라인을 살려주는 게 이 사랑 테마의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딩 크레디트, 출연한 배우, 감독, 제작진, 장소 등을 표기한 것을 말하는데 모든 제작물의 맨 끝에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엔딩 크레디트 음악은 주로 노래 형식이 많습니다. 사실 엔딩 크레디트의 대표적인 영역은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영화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출연, 쭉 뭐 감독, 뭐 다양하게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마지막에 보게 되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끝나는 것을 누가 출연했고 어떤 그 사람들이 이 작품에 참여했는지 그 각 사람들의 이름과 단체 그것들을 표기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엔딩 크레디트의 다음 방영할 예고편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 노래가 삽입되는데 노래와 함께 들으면서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죠. 또한 노래를 담당한 가수 또한
방영 횟수마다 노래가 노출되어 인기가 높아집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여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진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외에 드라마 음악의 종류는 장면마다 삽입되는 BGM과 라이브러리 음악이 있습니다. BGM은 그러니까 목소리, 보컬이 아닌 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죠. 경음악처럼 뒤에서 깔려주는 음악을 BGM이라고 얘기합니다. BG 우리가 얘기하죠. 라이브러리 음악이란 여러가지 장르의 창작곡들을 녹음, 믹싱에 파는 음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거나 방송물을 만들 때는 이 음악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만 곡이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곡 3분짜리, 그리고 음악 장르는 뭐 발라드, 그렇게 해서 내가 딱 타이틀을 치게 되면 관련된 곡들이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그럼 그걸 조금 더 검색을 세밀하게 해서 여자 가수로, 그래서 뭐 템포를 갖다가 100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가사의 내용은 뭐 헤어짐에 대한 사랑 뭐 이렇게 해주면 그 가사라든가 무드들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넣는 사람이 그걸 다 내용을 듣고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대학원 과정에서 필드 에듀케이션 그 6개월 과정 동안에 그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 음원들을 듣고 이것을 입력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영화, 음악, 아니면 방송 이 모든 영역에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음악, 앞에서는 이제 드라마 음악이었고 여기서는 영화 음악인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음악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음악이 영상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화가 메인인데 음악이 너무 튀거나 또 음악이 그 영화를 도와주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언밸런스가 되겠죠. 거의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음악은 철저하게 영화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밑에 흐르면서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하고요. 영화 음악은 크게 사운드, 대사, 음악, 효과음, 이펙트의 범위 안에 속하는 이런 사운드가 있죠. 일반적으로 OST라고 하는데 이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의 약자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뿐 아니라 대사와 바람소리, 파도소리 등 많은 효과음 또한 수록한다는 의미로 이것들도 OST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어울리는 기존의 곡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그 1988 이런 영상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들을 재편곡해서 돌아오라 1988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 드라마에 그 음악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이미지와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창작곡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은 자기 그 드라마를 만들 때에 동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유명한 작곡가에게 음악을 부탁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기존 곡을 사용할 때 이를 삽입곡이라고 하고 창작곡은 스코어라고 합니다. 기존 곡 사용하는 것은 삽입곡, 있는 곡들을 갖다 리메이크해서 쓰기 때문에 삽입한다라고 하고, 창작곡은 스코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창작곡을 사용할 경우 영상의 스토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고요. 영화 음악은 물리적 기능, 심리적 기능, 기술적 기능으로 나눕니다. 원래는 이 물리적 기능, 심리적 기능, 기술적 기능도 제가 충분히 좀 준비를 해서 기술을 했었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음악 장르의 큰 테두리를 좀 아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음악의 시초, 1895년 프랑스의 그랑 카페에서 루미에르 형제의 첫 번째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 영화 속에 소리는 없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앞에 큰 화면에서 어떤 영상이 흑백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녹음이 됐는데 아무런 효과음이 없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영화의 첫 상영부터 영화에 맞춰 피아니스트의 음악 반주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을 할 때 그 밑에 오케스트라가 그거에 따라서 연주를 했던 것처럼 1895년 그 시대 때에는 영화관에서 이 연주자가 있어서 음악 반주로 실제적으로 이 음악들을 연주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성영화는 영화 속의 대사나 효과로 지칭되는 소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사실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상영관에서는 지속적인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영관 안에서 시끄럽게 돌아가는 영사기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이런 것들이 중화되고 어두운 극장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의 공포심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영사기도 컸고 영사기 돌아가는 모터 소리도 컸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 어두운 공간에 함께 부모의 손을 잡고 왔던 어린아이들도 무서울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피아노라든가 악단이 연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악단들이 연주를 보기 위해서 그 악보에 불을 비추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정서적인 느낌이 아주 따뜻한 그런 영화관의 풍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사, 둘 이상의 대화인 다이얼로그, 혼자 말하는 독백,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 않지만 관객만 들을 수 있고 영화 안에 다른 인물들은 들을 수 없는 방백, 영화 안에 등장하지 않고 장외에서 말하는 내레이션, 경기장 군중의 함성소리나 전투신에 나오는 군인들의 함성소리 등을 대표하는 사운드인 왈라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음향 효과 아니면 뒤에 나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입으로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 화면에 나오는 영상과 함께 이 효과음들이 다 함께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과음은 어떻게 냈느냐? 사람이 직접 녹음실 부스에 들어가 영상을 보면서 소리를 만드는 과정을 폴리, 실제 소리의 감정을 넣어 더 크거나 강하게 만드는 효과음을 하드 이펙트, 특정 공간을 연상케 하는 소리를 앰비언스,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소리이므로 상상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합성해서 만드는 소리를 스페셜 이펙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종류로 이 소리의 효과음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 OST는 음악만이 아니라 간간히 대사나 효과음도 음악의 일부로 사용한 것이고 소스 음악은 창작곡보다는 기존 곡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OST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효과음, 대사 같은 것들도 나왔었다. 우리가 음악에 코러스가 녹음이 되면 라이브에서 음악을 부를 때 그 반주 음악을 키면 그 코러스는 계속 같이 따라 나오는 것처럼 이때도 음악뿐만이 아니라 효과음들도 그때그때 바람소리, 개구리 소리, 비 오는 소리 이런 것들도 함께 녹음을 해서 이 영화 상영 때 함께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 영화나 라디오 방송 드라마 그리고 TV 드라마에서 내용에 맞춰 내보내는 음악을 말합니다. 그렇죠? 배경음악 우리가 금방 사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내용도 될 수 있겠고요. BGM도 같은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줄거리의 분위기를 강조하거나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고요. 일부에서는 대사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무엇보다 화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사가 전혀 없는데도 음악이 계속 아무 말도 없지만 음악이 긴장을 몰아가거나 또 아니면 막 다급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 배경음악들이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의 역할은 작품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작품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들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음악 장르, 우리 또 락, 클래식, 블루스, 발라드, R&B, 경음악, 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음악의 실제적인 장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몇 가지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번 기회에 모든 장르의 음악들을 한번